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만들던 시기? 그때 한반도 사람들은 뭐라고 있었을까?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한쪽에서는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우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 움집에서 생활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났을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질문도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두 문명은 서로를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은 피라미드 만들 때 한국인은 뭘 했을까? 이야기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피라미드, 특히 가장 유명한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약 46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시대 이집트는 이미 거대한 국가였습니다. 왕이 있었고 세금을 걷었고 문자를 사용했고 전국의 노동력을 동원했습니다. 심지어 수학, 천문학, 건축 기술까지 발전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미 국가 문명 단계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기 한반도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아직 국가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고 왕도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작은 부족 단위로 살았습니다. 집은 대부분 움집이었습니다. 땅을 파고 지붕을 얹은 형태였죠. 도구 역시 돌도끼, 돌칼, 뗀석기 같은 석기 중심이었습니다. 즉 아직 신석기 문화 단계였습니다. 비교해보면 충격적입니다. 이집트는 거대한 피라미드, 중앙집권 국가, 문자체계, 전문 기술자를 갖고 있었는데 한반도는 시족사회, 부족생활, 간단한 농경, 사냥과 채집 수준이었습니다. 문명 발전 속도 차이가 수천 년 가까이 났던 셈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환경입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은 매년 규칙적으로 범람했습니다. 그러면 농사가 엄청 잘 됐습니다. 먹을 것이 남기 시작하자 왕, 군인, 기술자, 사제 같은 전문 계층이 생겨났습니다. 그 결과 강력한 국가가 탄생합니다. 반면 한반도는 산이 많고 겨울이 춥고 농경지가 분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국가로 통합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반도가 완전히 뒤처진 것만은 아닙니다. 의외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인돌입니다. 사실 세계 고인돌의 상당수가 한국에 있습니다. 특히 고창, 화순, 강화 지역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즉 거대한 돌을 다루는 문화 자체는 굉장히 강력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이집트와 한반도는 서로 알고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라미드 시대에는 사실상 직접 교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거리 자체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사막, 초원, 산맥, 수많은 부족과 국가들이 존재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에는 대륙 전체를 연결하는 교역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즉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세계는 언제 연결되기 시작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실크로드입니다. 중국 한나라 시기부터 동서 문명이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피단, 향신료, 유리, 금속, 종교, 문화가 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경주의 신라 고분에서는 페르시아 계통으로 추정되는 유리잔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한반도에서는 이런 투명 유리를 만드는 기술이 거의 없었습니다. 즉 서쪽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천마총 유물에서도 서역 문화 흔적이 발견됩니다. 특히 금관 장식, 말 장식, 금속 세공 방식 등에서 중앙아시아 문화의 영향이 보입니다. 더 놀라운 것도 있습니다. 신라 유물 중에는 낙타 장식과 서역 상인처럼 보이는 인물상도 발견됩니다. 낙타는 당시 한반도에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즉 누군가는 이미 서역 세계를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불교 역시 거대한 국제교류의 결과였습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되어 중앙아시아를 지나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이미 승려, 상인, 외교사절들이 대륙을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신라와 이집트가 직접 만났다는 기록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집트, 중동, 중앙아시아, 중국, 한반도로 이어지는 간접 교류였습니다. 즉 물건과 문화는 이어졌지만 직접 만난 것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반도도 급격히 발전합니다. 청동기가 들어오고 철기 문화가 퍼지고 국가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등장한 것이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국가들입니다. 특히 삼국시대에 들어서면 발전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고구려는 동부가 강국으로 성장했고 팩제는 문화 강국이 되었고 신라는 결국 삼국을 통일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집트는 너무 빨리 발전했지만 결국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반면 한반도는 늦게 출발했지만 언어, 문화, 민족 정체성을 아주 오래 유지했습니다. 즉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뒤처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피라미드를 만든 이집트와 움집에 살던 한반도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로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뒤 실크로드의 바람은 결국 한반도까지 도달합니다. 경주의 무덤 속 유리잔 하나. 그것은 어쩌면 페르시아 상인의 손을 거쳐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물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단순히 누가 더 빨랐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명이 오래 살아남고 어떤 문화가 계속 이어졌는가.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한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